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번아웃 영상에 이어서 내가 우울했을 때 좀 위로나 도움이 됐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4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컸던 거는 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다는 거. 저의 경우에는 이제 남자친구였죠. 그래서 남자친구의 존재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이제 번아웃 오면서 우울증도 있고 이럴 때는 남자친구 만날 때도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이랬거든요. 제대로 데이트를 즐기지도 못하는 좀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자주 우는데도 한 번도 뭐 짜증을 낸다거나 뭐 힘들다는 소리조차도 안 하고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계속 힘들다 그러고 울고 이러면은 결국 남자친구도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다고 하면서 날 떠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자기는 그런 거 없다고, 힘든 거는 너지 않냐고 그러면서 다 받아주고 이렇게 타일러주고 이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느꼈죠. 아, 이건 찐사랑이구나. 아니, 뭐, 만나온 기간이 있으니까, 딱히 뭐, 남자친구의 사랑을 의심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새삼 또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뭐 남자친구 자랑이 끝인 건 아니고, 그래서 말하는 내용의 요지는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의미였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의 힘듦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좀 더 가볍고 짜잘짜잘한 관계들도 있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알바에서 만난 동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였는데, 이런 관계들이 어떤 점에서 좋냐면 내가 사회생활에 대한 감을 잃지 않게 뭔가 해준다 그래야 되나? 사실 이런 관계들은 뭐 진지한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관계들은 아니잖아요. 뭐 그냥 가서 뭐 일 얘기하고 그냥 막 시시껄렁한 얘기들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인데, 근데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나만의 감정에만 푹 빠져있지 않게 약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회랑 너무 단절돼 있으면은 오히려 너무 내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부정적인 감정에만 너무 몰입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대인 관계들이 이걸 막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 활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작고 큰 대인 관계들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위에 뭐 기댈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러신 경우에는 뭐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일기를 쓰는 거는 제가 학생 때 썼던 방법인데, 감정을 솔직하게 저 밑바닥까지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일기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기장은 티키타카가 되는 관계가 아니니까 부정적인 감정에만 빠져들지 않게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제가 힘들 때 뭐 애니든 만화책이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지만 그냥 보통 재미로 봤던 거지 딱히 그것이 나의 힘든 상황에 도움이 됐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저에게 위로가 됐던 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책인데, 표지 자체도 그렇고 제목 자체도 좀 선정적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너무 외로워서 레즈비언 업소에 간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딱 제목만 봤을 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이 작가가 나가타 카비라는 이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 내용 자체는 작가의 약간 자전적인 에세이 형식의 만화예요. 자신이 겪었던 뭐 우울증, 폭식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자신이 느낀 감정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거를 굉장히 솔직하게 담아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잘 느끼게 해준 작품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위로? 그리고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저보다도 훨씬 힘든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힘든 사람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살고 있구나. 또 그런 걸 보면서 약간의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은 꽤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단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읽었을 때 불쾌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같냐면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좀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감정을 그대로 이제 표현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작가의 철없음이라든지 뭐 우울한 감정들, 좌절감 이런 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이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좀 불쾌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읽을 때 약간 이랬던 부분들이 있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도 작가님 작품 나오는 거는 다 샀거든요. 세 번째는 뭔가 소소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유튜브죠. 저한테 있어서 유튜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거든요. 전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었으니까 뭐 잘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걱정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일단은 해보니까 느리지만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도전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성공을 맛보면은 이게 또 그렇게 기쁘고 좀 위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저에게 있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무언가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코인 노래방. 이게 어느 순간에는 되게 울분을 토하면서 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뚝뚝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서럽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우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을 때 코인 노래방에 가서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 또 그게 굉장히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굉장히 시원해져요. 그래서 코인 노래방을 자주 애용을 했었죠. 그치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울감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번아웃이 오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서서히 에너지를 회복하면서 이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찍어서 그때의 그 감정에 충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좀 자기 감정을 많이 억눌러 왔던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또 너무 여기에 한없이 빠지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내 감정에 충실해 보는 거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회복을 위한 첫 단계가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저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한 발자국이 되니까 저희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심리학 전공 수업 지식 중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가 마음의 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나의 이러한 상태 때문에 일상생활이 방해를 받는가 이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곧 알바를 가야 될 시간이야. 근데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어. 그래서 그냥 무단 결근을 해버렸어.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알바에서 잘렸어. 약간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태 때문에 나의 일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지 않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번 번아웃 영상에 이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위로가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인생 화이팅!